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대표와 함께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하면 저는 거기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절호 기회가 왔는데 왜 대표께서 당권 지키기에만 열중하시고 왜 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판짜기에는 소홀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가 직접 임명해서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됐던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탈당을 선언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탈당 배경과 향후 정계 개편의 전망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탈당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시원섭섭합니다. 네. 먼저 여쭤볼 질문은 예. 물론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만은 탈당을 왜 하셨습니까? 바른미래당에 희망이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민주당도 싫다, 네. 한국당도 싫다. 좀 국민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대안 당이 없나라고 보고 계시는데 바른미래당이 이제 그 제3지대의 큰 형이거든요. 네.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대표께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새 판짜기에 나서야 된다. 네. 그래서 민주당, 한국당과 차별화되고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대안 신당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데 판짜기는 안 하시고 당권 지키는데 급급하시니까 제가 화가 난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희망을 걸었는데 바른미래당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라도 탈당해서 새로운 모색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탈당을 했습니다. 당권 지키기에 손 대표가 몰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손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 임명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선출직 아니시고 지명직이신데 그렇죠. 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인간적인 관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고위원 지명을 수락할 때부터 제가 손학규 대표 호위무사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바른미래당을 살리고 제3지대의 어떤 신당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최고위원 수락도 한 것이고 저는 그동안에 손 대표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손 대표님한테 늘 요구했던 것이 어머니와 같은 헌신을 하십시오. 예,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그래도 우리 당에서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대 정신에 맞는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손 대표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를 하려면 본인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에 동의는 하세요. 그런데 아마 결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좀 대표로서 뭔가 좀 역할을 하고 싶고 중심에 서고 싶다. 그런 의욕이 앞서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손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물러나면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가장 급한 건 지금 현재 당장 예. 발등에 떨어진 불은 대표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비당권파 분들을 좀 쳐내는 것. 지금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게 이제 또 본인의 제가 볼 때 손 대표님의 과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손 대표님이 당 대표를 벌써 1년 넘게 하셨어요. 1년 넘게 하셨는데 당 지지도를 단 1%도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내 분열만 계속 더 가속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대표의 책임이에요.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당대표를 해도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손 대표님은 자꾸 이제 손 대표님께서 훌륭하시죠. 연륜도 계시고 정치적 위상이 높으신 분이긴 하지만은 이제 손 대표님이 너무나 리더십을 잃었다.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탈당하신 거에는 손 대표가 사퇴하라는 뜻도 들어있는 또 거군요. 들어있죠.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국민의당 장당에 앞장서 왔고 지금도 어떤 당권보다는 이제 새로운 정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이 양당 정치가 너무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면 뭔가 제3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돼야 되는데 결국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하고 그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손 대표님께서 좀 내려놔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손 대표님이 사퇴를 해야 무슨 제3의 신당이 기회가 오는 것이지 그렇군요. 손 대표님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기회가 없습니다. 손 대표가 일단 탈당하시고 난 뒤에 네. 뭐 송구하다라는 말씀도 했고요. 예. 그리고 제3지대의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당 정리가 되면이라는 단서. 그게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탈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 유승민 전 대표를 내쫓으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사퇴하면 안 됩니까? 지금 사퇴하시면은 유승민 대표도 탈당 안 하시고 더 큰 판을 짤 수가 있는데 왜 유승민 대표가 탈당해야만이 이 본인이 제3지대 신당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그 말씀도 사실은 7월 달 정도 하셨어야 돼요. 한 타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셨으면 진정성을 인정받고 실제로 지금쯤 되면 벌써 판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인지하시니까 몰려서 하시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저도 100% 진정성 인정을 못 합니다. 가봐야 사람들을 알죠. 만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는 그건 얘기를 잘 안 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급하게 하여튼 뭐, 내놓은 건가요? 예, 전혀 잘 모르고 제 느낌은 그렇게 뭐 의미 있게 만나고 계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뭐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유승민 대표 탈당하고 안철수 대표 귀국 안 하는 그 손학규 대표와 호남 의원들 계시는 당에 뭐 유력한 분이 오시겠습니까? 저는 뭐 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뭐 또 유력한 분은 안 오시면 안 온다고 또 당대표 계속 하실지 모르죠. 그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는 좀 아깝게 예, 정말 예. 아깝게 23표 예, 차이였네요. 예, 예. 아깝게 낙선을 하셨지만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하셨고요. 예. 국민의당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의 교감이 혹시 탈당 전에 있었는지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추측으로 제가 안철수 대표의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안철수 대표님이 앞으로 다음 대권에 도전하고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저는 유승민 대표와 손잡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와 예, 유승민 예. 대표가 손을 잡아야 한다. 그동안의 정치 노선을 보더라도 네. 손학규 대표하고 손잡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이제 손안 연합은 손안 호남조합이에요. 과거에 국민의당이 부활되는 겁니다. 네, 도로 그런데- 국민의당이 예, 된다. 근데 국민의당이 지금 안철수 대표 에너지가 반토막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거의 국민의당이 지금 보면 에너지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저는 뭐 총선 치를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안 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당 갈 수도 없고 네. 또 총선 전까지 귀국 안 하면은 저는 정치 못 한다고 봅니다. 누가 안 대표를 부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승민 대표 전 대표를 포함한 변혁, 예. 변화 혁신 모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당 뭐 만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 대표님하고도 저도 통화도 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한국당을 가실 생각은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몰리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 대표님도 가능하면 본인이 스스로 독자적인 신당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안 가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제 안철수 독자적인 신당을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저는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한다는 거죠. 유 대표님 혼자 해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님도 만약에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면은 네. 유 대표님하고 조금 껄끄러워요, 관계가. 그렇지만 그런 건 극복을 하고 좀 큰 틀에서 같이 하시고 총선 이후에 경쟁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총선 때까지는 한 배를 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3지대를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대표를 빼고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으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있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 불가능합니까? 봅니다. 예. 어떤 점 지금은 때문일까요? 유승민 대표도 안철수 대표도 손학규 대표도 또 어느 누구도 독자적으로 내년 총선을 돌파할 힘이 없어요. 3년 전에 안철수 대표는 그게 됐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3지대도 그렇고 민주당, 한국당도 그렇지만 네. 연합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고 봅니다. 연합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두 분도 독자적인 것만 너무 강조할 게 아니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한다고 봐요. 아까 안철수 대표나 뭐 다른 분들하고 교감을 나눈 상태에서 탈당은 선언을 하신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바른미래당에 여러 그 스펙트럼의 예.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저기 최고위원이시지만 이 다른 분들이 혹시 문병호 최고와 같이 의사를 함께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후속으로 좀 탈당.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고 이제 전망을 자기가 이제 이 당에 대한 평가나 또 향후 전망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네. 뭐
저만큼 확신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저도 탈당을 같이 할까 해서 설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괜히 시간만 갈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11월 좀 지나면 아마 안철수, 결국 이제 핵심이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과 네. 손학규 대표께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손학규 대표님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은 지금 비례의원들이 탈당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께서 어떤 의중을 밝히시면은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중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독일에 가셨다가 미국 가셨죠. 한국 안 들어오고 예. 바로 스탠포드로 가셨단 말이죠, 미국으로. 예. 그게 들어와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혹시 그 그건 부분에 이제- 대한 얘기는 들으신 게 없습니까? 뭐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얘기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 제가 추측컨대는 안 대표님이 국내에 들어와서 편하게 있을 둥지가 없어요. 둥지가 없다. 예, 없습니다. 이게 손학규 대표님 하기도 그렇고 유승민 대표 하기도 그렇고 독자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좀 안 대표님 입장에서 편하게 또 어떤 내년 총선의 전망을 갖는 둥지가 있어야 되는데 둥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 대표님한테도 손 대표님 빨리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의 자리를 비워놓으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셨나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께서 바른미래당에 돌아오시려면은 어쨌든 간에 대표로 직접적으로 자리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 당을 주도할 수 있는 둥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손 대표님께서 내려놓으시면 안 대표님께서 그것을 수용하고 유 대표님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손안유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 대표님이 계속 당대표직을 고수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안 대표님이 성격상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이 와서 좀 그만두세요 할 수 있는데 안 대표님이 신사에서 점잖아서 그런 얘기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엉거주춤 좀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판을 다 정리해 놓고 그렇죠. 나를 옹립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근데 안 대표가 안 오면 정리가 안 돼요. 그게 좀 딜레마입니다. 안 대표가 오시면 정리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안 대표님 스타일이 또 와서 이렇게 좀 굳은 일 하기가 싫어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되면 없게 하는데 정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총선 전에는 안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다. 아마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있을 둥지나 또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합이 되면 들어오시는데 괜히 들어왔다가 총선에서 성과를 못 내면 솔직히 안 들어오신만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님은 고민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와서 뭐가 되겠는가. 들어가면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당신이 그 뭐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른미래당에 지금 손 대표 체제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바른미래당을 나오셨습니다. 네네. 앞으로의 전국이나 정계 개편 이런 네. 데서 문체국에서 맡으실 수 있는 역할 저는 이제 뭐라고 뭐 보십니까? 지난번 탈당할 때 나왔던 기자분들이 이제 신당을 창당하실 거냐 물어서 네. 제가 신당 창당할 자격은 안 됩니다. 제가 다만 코디 역할은 할 수 있다. 코디 역할은 뭐 할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손 대표님 뭐 김종인 대표도 만나고 정유 화장도 만나고 박형준 교수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니까 제가 나서서 좀 만나 뵙고 삼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도 구하고 또 선배님이 깃발을 드십시오. 아니면 병풍 역할을 하십시오. 이렇게 좀 서로 토론을 해서 뭔가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겠다. 손 대표님이 또 이제 당에 계시면서 뭔가 또 새로운 국면이 오면은 당권도 내려놓고 하시면 또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예. 최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문병호 전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